여든을 훌쩍 넘기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이 귀신 이야기를 해달라며 조르면 아주 오래전 자신이 겪으신 일이라며 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는 도중에 윗분의 부탁으로 경북 문경시에 있는 상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경시는 문경세제라는 큰 고개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곳으로 문경세제는 워낙 높고 험한 곳이라 선뜻 내키지는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퇴근 무렵이 다 된 늦은 시간에 그곳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지만 문경세제에 도착해서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가라앉기 시작해서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운전하시던 아버지는 컴컴한 산 중턱쯤에서 달빛이 유난히도 붉고 환한 곳이 눈에 들어와 고개를 들어 절벽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절벽 위에는 크고 검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마치 사람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오싹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리려다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검은 나무 옆에는 한 여자가 서서 아래를 보고 있었는데 흰 소복 차림에 붉은 달빛 때문인지 검붉은 얼굴에 기괴한 미소를 띠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린 채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오싹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웠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상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갓집은 분위기가 몹시 스산하고 침통했다고 합니다. 보통 시골의 상갓집은 조금 북적이기 마련인데 그곳은 유달리 깊은 침통함이 느껴지고 상주들이나 마을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상주 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께 인사를 하며 궁금한 얘기에 대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댁에는 자그마치 10명이나 되는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맏딸이 세상을 떠났으며 당시에는 드물게 대학교까지 졸업한 재원이어서 그 슬픔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남자를 알게 되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그 마음을 품고 키워오다가 마음의 병을 얻게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는 위독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딸의 아버지는 수소문 끝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기를 부탁했지만 그 남자는 딸의 존재조차 몰랐고 또한 이미 가정을 이룬 몸이라 아무리 위독한 환자의 부탁이라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희미한 기대감을 갖고 그 남자를 기다리던 그 딸은 남자의 거절을 알게 되고는 극심한 실망감에 식음을 전폐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차츰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딸은 말문을 닫은 채 붉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딸이 상사병이라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되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에 그 딸의 아버지는 절망으로 가득 찬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저히 참지 못한 그 딸의 아버지는 딸이 좋아한 그 남자에게 찾아가 제발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딸의 손을 잡아주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끝내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말문을 닫은 채 붉은 눈물만 흘리던 그 딸은 어찌된 일인지 혼자서 바람을 쐬고 싶다며 힘없는 발걸음으로 비틀거리며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들 걱정이 되어서 만류했지만 그 여자는 바람을 쐬고 싶은 것뿐이라며 걱정 말라고 하고는 혼자서 마을 앞 낮은 둔덕의 산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었지만 금방 돌아오겠다는 딸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끝내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붉은 달빛이 처연한 그 절벽 위 그 나무에서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져 모두들 술렁거렸고 상갓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죽은 곳이 하필이면 마을 사람들의 한과 슬픔이 스며 있는 곳, 붉은 달빛이 소름 끼치는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붉은 달빛의 애절함 때문인지 그곳에서 스스로 죽은 처녀들이 너무 많아 어지간한 강심장의 남자들도 절대 가지 않는 저주받은 곳이라 불리었기 때문입니다. 외지인들도 그곳을 지나다가 귀신을 보거나 헛것을 보고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 저주의 파고가 미칠까 해서 두려운 마음에 아무도 상갓집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연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조금 오싹한 느낌은 들었지만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급한 마음에 자정을 넘어선 한밤중에 상갓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며 오늘 밤은 지나고 아침에 떠나기를 권유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며 출발하셨습니다. 한참을 무심히 운전하시던 아버지는 불현듯이 상갓집에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붉은 달빛이 스산한 그 절벽 위 검은 나무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려 그 절벽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야 라며 애써 두려운 마음을 누른 채 바라본 그곳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붉은 얼굴에 움푹 가라앉은 두 눈동자, 기계아리만치 늘어진 목, 귀 밑까지 찢어져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얼굴은 너무나도 오싹해서 오금이 저린 것처럼 몸이 굳어져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금방이라도 아버지를 향해 뛰어내릴 것처럼 몸을 숙여 뚫어지게 바라보며 뭔가 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만 거머쥔 채 벌벌 떨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여자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질 않기를, 이 모든 것이 겁먹은 자신의 환상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눈을 떴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아버지 눈앞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앞 유리창에 얼굴을 들이밀고 목이 완전히 꺾여서 늘어진 채로 기괴한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널 기다렸어. 널 기다렸어. 그 여자는 젊은 남자인 아버지를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남자로 여기고 검붉은 피로 얼룩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차창을 긁어대며 차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의 붉은 두 눈이 섬뜩하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차창을 긁어대는 모습에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아버지의 차 앞 유리창에는 사람이 긁은 것처럼 보이는 검붉은 피로 얼룩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 일은 달빛이 너무 붉어서 붉은 달이 뜬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살아생전의 그리움을 참아 잊지 못한 그 여자의 한 맺힌 서러움이 붉은 눈물에 젖어 오늘도 슬픈 장송곡을 부르고 있기 때문일까요?